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입력하는 것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니고 뭐야? 여기입니다. 자, 여기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라고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왔어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업종별 수익금액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세 가지 업종 하잖아요. 건설업, 도소매업, 그 다음에 제조업,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업종별 그 수익금액이 상세하게 분류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주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냐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수익금액은 우리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으로 거기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 맞췄죠? 맞죠? 그걸 아마 이제 컴퓨터가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서 하실 건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기준경비율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칸 맞추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익금액 보고 이 수익금액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문제에서 줄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는 네모 1번 쪽은 엄밀히 얘기하면 암기사항이에요. 여기는 암기사항.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경비율을 하나하나씩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중복이 안 됩니다. 일단 그건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내수 판매 있죠? 내수 판매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판 거예요. 맞죠? 우리나라에서 판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저기 있죠? 국내 생산품은 국내에서 매입해서 국내에서 파는 거. 맞죠? 그건 동그라미 5번에 넣으시는 거고요. 이 매출액을 쪼개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국내에서 파는 건 동그라미 6번 쪽에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은 수출이에요, 수출. 맞죠? 요 매출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생산에서 내수 판매는 동그라미 5번. 맞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팔면 동그라미 6번에, 그게 수출이면 동그라미 7번.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외워주시고. 여기는 암기사항이죠, 암기사항.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과세표준과 수익금액의 차이 검토예요. 여기서 수익금액, 우리 아까 했던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고요. 우리가 과세표준이라는 건 뭐였었냐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저번에 잠깐 했었지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의 차이가 몇 개는 납니다, 여러분들. 알죠? 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여기? 과세 일반은 10% 과세란 얘기고요. 맞죠? 그 다음에 과세 영세율 있죠? 이거는 우리가 영세율 매출이고, 그 다음에 면세 수익금액은 면세 매출입니다. 맞죠?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 자, 우리가 여기 합계가 요 8번, 9번, 10번 다 더하면 이게 부가가치세법상 우리가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매출이요. 맞죠?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여기 F12번 불러오기는 왜 했냐면 가끔씩 우리가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아이고 얘를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왔는데 가끔씩 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11번을 안 불러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클릭하셨는데 동그라미 11번이 있으면 불러오기는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없어요. 없으면은 불러오기를 해야 부가가치 신고서 있는 데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F12번 불러오기는 언제 하시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금액이 없을 때 갑자기 없으면 신고서 걸 불러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정 후 수익금액은 뭐냐면 이 조정 후 수익금액은 법인세법상 우리가 매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부상 매출을 법인세법상 매출 조정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 11번하고 12번의 차이 나는 내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 있고요. 자,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이세요 여기. 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거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 가로 2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여긴 제가 그때 여기 조정후 수익금의 명세서 있잖아요. 여기 있는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매출이죠. 매출을 부가가치세를 VAT라고 좀 할게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요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화살표가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의 차이 나는 내역을 우리가 원인을 적어주는 건 맞는데 그걸 부호를 플러스로 할 거냐 마이너스로 할 거냐는 요걸로 따져요. 법인세법상 매출에서 출발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으로 만들어줘요. 요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어딨어? 요 가로 2번처럼 하면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알죠?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요거에 대해서.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로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그럼 연습 좀 해볼게요. 자, 연습은 여기 앞에 거, 아까 했던 거. 잘 보세요. 특히 요거. 자, 보실게요. 요거. 보시면. 자, 여기요. 자, 우리가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 우리 고정자산은 유무형 자산 매각이죠. 자, 그럼 우리가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은 기업회계 기준에 있어요, 없어요? 회계. 왜냐, 우리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쓰는 거냐면 기업회계상 매출 가지고 온다고 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주주들이나 채권자들한테 제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간주한다라는 표현을 못 써요. 간주라는 표현은 법에 나 있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법인세법상 매출에는 간주공급, 간주임대료랑 간주라는 게 없는 거고요. 그리고 고정자산을 매각하면 회계에서 매출이라 표현 안 하죠. 상품이나 제품을 팔아야 매출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공급가액에 분명히 입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맞죠? 건별해가지고 공급가액에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화살표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출발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여기 공급가액이에요. 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어가 있는 걸 동그라미로 해주려면 더하기 해야죠. 금액을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더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요 고정자산 매각 같은 경우에. 요 세 가지 단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출 누락 보실게요. 매출 누락. 자, 매출 누락이에요. 근데 조심하실 게 여러분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매출 누락은 장부에서는 안 한 거지만, 우리가 회계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조선말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매출 누락. 알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조정후 수익금의 명세서는 장부하고 세법의 차이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라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법인세법의 수익금액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락했는데 왜 들어가 있지? 이게 아니에요. 장부에는 누락됐지만 법인세법상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누락했다라고 하면 법인세법상 매출에 가산하죠. 맞죠? 그래서 법인세법상 매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세무 1급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법 가시면
우리가 신고를 적게 하잖아요. 신고할 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내가 80만 원 신고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정 신고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알죠? 과소 신고하면 적정하게 신고하는 걸 수정 신고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수정 신고를 해야 돼요. 알죠? 근데 만약에 여기 X는 뭐냐면 회사가 수정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안 했으면 법인세는 들어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안 들어가 있죠. 수정신고 안 했기 때문에 누락된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동그라미를 X로 만들어 화살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가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입력할 때. 부가. 이해되시는가요?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회사는 수정신고를 제때 했다. 라고 하면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에서도 누락된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신고한 금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되는 거니까 둘 다 올바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조정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꼭 해주시고, 아셨죠? 자,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설명 좀 드릴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네모 친 거 있죠? 여기 네모 친 거. 자, 뭐냐면은요, 우리가 여기, 자, 뭐냐면 여기 21번 있죠? 여기 잘 보세요. 21번이 자가공급 면세증형이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22번이 사업상 증형. 23번이 개인적 공급이에요. 이거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나요? 22번하고 23번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간주공급 용어죠. 그러니까 간주공급도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 공급인지 사업상 증여인지. 했죠? 그 다음에 27번도 보이시죠? 27번 폐업시 잔존재화잖아요. 이것도 간주공급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자가공급은 뭘까요? 우리가 간주공급 중에 우리 6가지 배우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6가지? 표정이 안 좋으신데? 나는 그걸 배운 적이 없다. 왜 배우셨어? 알죠? 뭐냐면 우리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면세 사업의 전용. 맞죠?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전용.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있었죠. 뭐냐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만출. 맞죠? 그 세 가지가 요 21번이에요. 아시죠? 왜냐면 이 세 가지 나머지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폐업시 잔존재만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 세 가지가 여기 21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나머지 간주 공급이 21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여기 좀 보실게요. 우리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요 29번도 많이 냅니다. 29번. 29번 잘 보세요. 뭐냐면 내가 이제 계약금을 수령한 거예요. 수령하고 선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예요. 이렇게요. 발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자, 여기 법은 법인세입니다. 그렇죠? 그럼 법인세는 요때를 우리가 매출로 봐요. 요때가 공급시기예요. 법인세는 요때가 수익 인식시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법인세는 획에 따라가잖아요.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계약금 받았을 때는 수익 아니에요. 맞죠? 계약금 받을 때 수익이 아니라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겼을 때 수익이에요. 즉 인도일이에요. 그렇죠? 법인세는 인도일 날 수익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어때요? 우리 부가가치세도 원칙이 인도일이죠. 맞죠? 원칙이 인도일인데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 회계 1급서부터 뭘 배우셨냐면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면 그때는 우리가 공급 시기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배우셨죠? 맞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계약금, 선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가 공급 시기가 돼요. 이때가 공급 시기.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수익 시기. 그래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거래 시기는 법인세 얘기하는 거고,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 둘 다 어느 년도에 우리가 입금으로 볼 거냐 그거예요. 그렇죠? 어느 년도에 시기, 수익의 인식시기로 올 거냐. 자, 그럼 보실게요, 여러분들. 그럼 법인세에서는 우리가 공급가액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계약금 받은 것 자체가 매출이 아니에요. 맞죠? 매출이 아닌데,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선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대가를 받잖아요. 대가를 받으면 공급가액에 집어넣습니다. 맞죠? 공급가액에 집어넣으니까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플러스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로 29번은 요때 많이 써요. 대가 먼저 받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해줬다. 그렇게 나오면 여기 가산 쪽에 우리 가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녹색이래. 생명인가? 자, 여기 빨간색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 21번부터 32번까지가 대부분의 법인세법상 매출에 가고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의 차이가 나는 게 주로 21번부터 32번 사이예요. 알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요 21번부터 32번에 없는 사유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여기 33번부터 37번까지 우리가 그 사유를 적으라는 거예요. 여기 21번부터 32번까지 사유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일단 요거 씨부리고 좀 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나는 가로 17번 보이세요? 여기 가로 17번 차액기가 여기 빨간색 돼 있죠? 요 빨간색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요 빨간색이 있으면 차이 나는 내역을 우리가 잘 못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그래서 빨간색이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럼 10분 쉴게요, 여러분들. 좀 머리 좀 식혀주셔야 되니까. 자, 10분 쉬셨다가, 좀스럽지만 32분. 지금 21분이기 때문에, 32분은 이제 실기할게요, 계속 쭉.